삼9 1 일진사주명리학 제166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6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4월 14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계묘년 정사월 신묘일이 되겠고 일지는 신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를 분석할 때는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8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금이 됩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 물상으로는 쇠를 의미하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느낄 때는 숙살지기라고 해서 가을의 기운을 말하죠. 가을의 기운은 어떻습니까? 봄은 따뜻하고 온화하고 목화솜 이불을 덮고 있는 듯한 그런 온기가 느껴진다라고 하면, 가을의 기운은 서늘하면서 오싹하면서 소름이 살짝 돋는 그런 좀 서늘한 그런 기운이죠. 그게 바로 금의 기운이면서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이고, 계절로는 가을이 되죠. 가을. 그래서 가을이 되어야지만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금이라고 하는 숙살의 그런 엄숙한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만물이 그때부터는 결실을 맺고자 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계절로는 가을이면서 방향은 서쪽이 되겠습니다. 서쪽.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신은 백호. 백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건 현실적으로 있는 동물인데, 백호라고 하는 것이 약간은 좀 뭐랄까, 사람들이 잘못 좀 튀기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원래는 백호가 나오지 않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동물인데, 이상하게 이게 금을 또 대표하는 또 동물로서 백호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으면, 색깔은 당연히 백색입니다. 백색. 그래서 이렇게 금의 특성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 오행의 특성을 이와 같지만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신금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죠. 그래서 신금은 음금이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경금. 똑같은 그 쇠의 기운이고 똑같은 숙살지기를 가지고 있는데, 경금하고 신금하고 차이점, 다른 점은 경금은 양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바로 경금이 되겠습니다. 같은 금, 같은 오행이지만 양의 기운이 있느냐,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성질이 달라지게 되는데, 어저께 경금 같은 경우에는 물성으로 비유를 하면 완철금이라고 했죠. 완철금. 그래서 무쇠 같거나 또는 강철 같은 개념, 원철 같은 개념으로서 사람 손이 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쇠를 말하죠. 그래서 조금은 투박할 수 있고, 조금은 거칠 수 있고, 조금은 녹이 쓸 수도 있고 수 있는 그런 금인데, 강철이나 무쇠처럼 굉장히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 용도, 쓰임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화로서 단련이라고 것은 시뻘겋게 달구어가지고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고, 경금의 정화를 쓸 때는 정화만 딸랑 놓고 쓰는 것이 아니라 간목이라고 하는 땔감, 연료가 있어야지만 목생화해서 정화의 불꽃을 올려줘야죠. 뜨겁게 해줘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그래서 경금은 정화 간목을 위주로 용신을 치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귀금속과 같은 그런 특징, 그 다음에 반지라든가 여러 목걸이라든가 시계 같은 일단 기물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신금입니다. 그래서 보석 같은 것에 많이 비유를 하죠. 여러분, 결혼 반지, 예무시계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다시 정화라고 하는 화로서 신금을 단련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신금이 이 정화 같은 걸 보면 소용된다 그래요. 소용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녹일소, 녹일용이라고 해서 신금이 녹아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물시계가 불에다 달구면 어떻게 됩니까? 때깔도 없어지면서 모양도 틀어지게 되고 더 강한 빛,
불을 만나면 녹아버립니다. 그러면 신금으로서의 가치는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금이지만 신금은 불을 보면 신금의 용도가 떨어지는 거고, 경금은 불을 봐야, 특히 정화를 봐야지만 경금의 용도가 생긴다. 이거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금은 정화를 쓰지만 신금은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해 주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해. 개수를 설명할 때 개수도 청징함을 좋아한다 그랬죠. 신금 또한 마찬가지로 맑고 깨끗해야지만 보석으로서의 광채가 드러나죠. 그러기 위해서 깨끗하게 닦아놔야지만 그러한 신금으로서의 광채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임수를 쓰고, 반대로 무토, 기토 같은 토를 많이 보게 되면은, 무토 같은 왕토를 보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되는 것이고, 기토 같은 경우는 토생금에서 약한 신금을 생주해 줄 수는 있겠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신금이 오금된다. 그래서 무토, 기토 등을 이 사주에 많을 때는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같은 금이지만 경금과 신금은 이러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 월지 또는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월지라고 하는 것,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여기 예를 들어서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다. 그러면 신사월이 되는데, 얘는 월간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월지라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월간이 아니라 월지가 중요한 것이다. 이 월지에는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춘하추동에는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것은 중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좋은 사주가 되는데, 왕세도 중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한열도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4월도 이제 정사월도 얼마 남지 않았죠. 4월이 되겠습니다. 신금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4월 절기 한번 볼까요? 절기는 이파와 소만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파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여름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진월에서 4월로 넘어가는 또 관문이 되죠. 진월에서 4월로 넘어가는 관문,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관문, 인묘진 동방에서 사오미 남방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하가 되면서부터는 4월, 5월, 미월이 모두 계절로는 여름이 되는 것이고,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왕한 계절? 화가 왕한 계절. 그래서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다. 그래서 조열하다. 이 단어들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조열이라고 하는 것은 건조, 말을 조자다가 뜨거울 열자, 쉽게 말하면 뜨거운 모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증막 중에서도 건식사우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들어가면은 막 70도, 80도, 90도 되는데도 어르신들 거기서 시원하다고 이제 앉아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 그걸 보면 이해가 되죠. 뜨거운데 왜 시원하다 그러냐고. 그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목욕탕 가면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식사우나 더 피부 여달라면 가보진 않았지만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러한 조건, 굉장히 뜨겁습니다. 50도, 60도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요. 원래 화의 개념이 뭐 수백도, 수천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개념인데, 우리가 기후적으로 봤을 때는 한 4, 50도, 60도까지 올라가는 마르고 건조한 사하라 사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4월, 5, 미월은 화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화토 동궁하죠. 그래서 화토가 모두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인데, 무토라든가 술토, 미토 등등 이게 건토가 많기 때문에 사주가 더욱더 조열해진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설명드려볼까요? 예를 들면은 사중에 있는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화생토 해가지고 화의 기운을 설하는 것이 아니라, 건토는 마른 땅은 여러분들 불을 피워놓고 거기다가 벽돌 같은 거 마른 걸로 이렇게 쭉 쌓아놓으면은 그 열기를 갖다가 저장시켜 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 같은 때 건토가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사주가 더욱더 건조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월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 수가 있어줘야 되는 수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물이지만 차가운 냉기, 한기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물이 있으면 시원해질 것이고 에어컨 같은 것을 켰을 때 냉기, 한기가 있어야지만 뜨거운 여름을 그래도 시원하게 보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4월, 5월 비율은 눈을 씻고 찾아봐서 수가 있는지 임수 또는 개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데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임수를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요. 개수를 좋아하는 일간은 별도로 있는데 자, 오늘 일간은 신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금 보석과 같은 것이고 신금은 사시사철 물로 임수로서 도세주옥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4월의 신금 또한 역시나 임수를 얻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겠다. 임수는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임수가 이 신금만 깨끗하게 닦느냐? 아니요. 신금은 역시나 수죠. 수는 냉기를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냉기는 4월의 뜨거운 열기도 조후해주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임수를 하나 얻음으로 인해서 일신이익의 이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임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4월은 화 또는 토가 임간지로서 굉장히 화 또는 왕한 반면에 임수는 수라고 하는 것은 수는 4월이면 여기가 포태법상 뭐가 되냐면 절지가 되죠. 굉장히 약하다라고 하는 뜻. 화가 왕하면 원래는 수가 화를 극한다고 해서 수국화가 되지만 화가 왕하게 되면 화가 굉장히 많게 되면 수가 고갈돼서 날아간다. 화다수가. 그래서 임수만 떨렁 있으면 화다수가 돼서 임수가 고갈돼서 날아가겠죠. 반드시 임수의 근원, 임수의 뿌리 또는 임수의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임수가 지지로 뿌리도 얻어지는 것. 가장 신유금 같은 것이 있으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금생수 하니까. 또는 해자수가 있어도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고요. 진토, 습토인 진토가 있어도 되겠고 축토가 있어도 뿌리는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진은 수의 고지니까 임수가 임묘해서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진을 보게 되면 임묘한다라고 해서 약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임수 또는 개수의 진을 보게 되면 통근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임묘해서 없어졌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진토 하나만 딱 있다 하더라도 임수가 진에 뿌리를 들어서 좋다고 봐야지 임수가 임묘해서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주를 잘못 분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금이 4월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임수를 가장 중요시 여기지만은 반드시 임수는 이런 것들의 뿌리를 얻어야지 좋다. 가장 좋은 건 신유금 중에서도 이 신금을 얻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좋고요. 그 다음에 해수, 자수 또는 하다못해 진토, 축토라도 있어야지만 임수가 화다수갈이 되지 않겠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신금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일간의 특성, 원령의 특성을 알았으면 당연히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되겠고요. 월지에 있는 이 사화라고 하는 것은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체음 용양. 그래서 음대 양이 되는 것인데 월지에 있는 화가 일간금을 극한다. 화극금하는 관계가 되죠. 나를 극한다고 해서 자라고 표현하는데 나를 극하는 것 관성이 되겠습니다. 관성은 다시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죠. 편관은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음대양이거나 양대음이면 정관이 되겠고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면 이거는 편관 또는 칠살이 되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음대양 정관 격의 일간은 약한데 관성은 왕한 사주, 신약 관왕한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도 정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른 남편, 바른 직장, 법,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그러한
관청과 같은 것인데, 일간이 약하고 관성이 왕하면, 정관도 왕하면 마치 칠살과 같이 작용을 하게 되고, 다시 관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신약관왕이 아니라 이때는 살충신경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월지사와 사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 경금,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자, 무토 투출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중에 있는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로서 격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음금인, 신금이 양토인 무토로 보게 되면 정인이 되겠죠. 정인격. 근데 무토가 투출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금을 생할 때는 토생금하죠. 토가 금을 생할 때 무조건 생하는 것이 아니라 습토라야지.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건토는 생금 불능하다. 생금 불능이 되겠죠. 불능,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뜨거운 여름에, 아주 뜨거운 여름에 모래사장을 가죠. 모래사장이 물기가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은 물기 하나도 없는 모래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살이 잘못하면 살을 데일 수 있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게 바로 무토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여리여리한 신금, 아기 피부에, 쉽게 말하면 아기 같은 피부에 그 뜨거운 모래 갖다 얹혀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금이 남아날까요? 그렇죠. 신금도 탁해지게 되고 땅속에 묻히게 되고, 더 심하면 신금이 녹아버리게 된다.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주는 것이 아니라 무토, 술토, 미토는 뜨거운 열기를 갖다 가중시켜주고 더욱 조열하게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4월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신금은 토다 매금에다가 신금이 자칫 잘못하면 소용 녹아버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 경금이 투출하는 것은 나쁘지 않겠죠. 당연히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도 금이지만 금생수하는 수의 수원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만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개수든 임수든 일단 개수를 보게 되면 조울할 것이고, 임수를 보게 되면 도세주옥의 조우까지 같이 할 수 있게 되니 금이 투출하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 정도 보시면 되고, 병화 투출하게 되면 다시 화가 왕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사중 병화 투출해서 관이 왕이지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월령도 화가 왕하다 다시 병화 투출하면 이거는 아무리 정관이라 하더라도 2점 이상 되면 4, 5, 미열에 관이 2점 이상 되면 이거는 살충신경으로 볼 수밖에 없겠다 정도. 그래서 반드시 임수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월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정화는, 자, 신금 입장에서 사화는 뭡니까? 정관이 되는 것이고, 얘는 편관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관살 혼잡으로 볼 것이야. 이걸 관사혼잡으로 보는 사람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되면 그냥 살중신경으로 논하는 것이지, 살중신경이 되면 관사혼잡을 논하지 않습니다. 관사혼잡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간 자체가 뿌리를 갖고 튼튼함을 있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관살의 공격을 받게 되면 이건 살중신경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신금이 금방이라도 녹아서 없어질 정도가 되겠습니다. 피부가 좋을까요? 피부도 좋지 못할 거죠. 자칫 잘못하면 어렸을 때 백혈병 걸리는 애들도 있죠. 혈액암이라고도 하는데, 그 혈액이 바로 금이에요. 금. 화에 의해서 피해를 받게 되면 백혈병, 혈우병 이런 것들 또 걸릴 수가 있겠고, 일단 신경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 화를 갖다가 제거시켜주는 것이, 칠사를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한데, 일지에는 묘목을 봐서 신묘일주, 연지에도 묘목을 봤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를 생하는 그런 구조가 되죠. 화가 너무 왕해서 일간이 그 관사를 다 감당 못하는데, 재성이 재생관이죠. 재생살로 봐야 돼요. 재생살 하게 되면은 재성이 살을 생해서 나를 공격하니 재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물 덕이 없겠죠. 처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덕도 별무할 것이다. 그리고 재물을 쫓게 되면은 탐재하게 되면 오히려 그 탐재함으로 인해서 나는 관살의 영향을 받게 되니 자칫 큰 변고를 당할 수도 있겠다. 마음 비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주의 특징. 연간의 개수가 있긴 하지만 이때는 뭐 임수가 아니라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제살이 이렇게 왕하면 반드시 관살로서 식상이죠. 개수로서 관살을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한데, 목이 있으면 수의 기운을 빼서 다시 살을 생하는 구조. 그 다음에 개수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가 없죠? 뿌리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된 거. 이걸 뭐라 그럽니까? 독수 오건이 됐다. 배수 거신이 됐다. 이렇게
되고 뭐 제사령에서 화다, 수갈도 되는 그런 구조, 수기가 매우 부족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니 생시에서라도 반드시 수를 얻거나 또는 수를 의 근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금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렇게 되면 일간도 매우 신약한 구조, 아무리 사에 통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매우 신약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 무자시가 되게 되면 자수를 얻음으로 인해서 연간에 있는 계수가 뿌리를 얻을 수 있죠.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좋죠. 일단은 계수가 살아나게 되니, 문제는 뭐냐면 사중에 있는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죠. 그래서 이거는 격은 뭐 정인 격으로 볼 수 있지만 저 정인이 나를 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토다 매금해서 나는 매금이 되는 것이고, 또 토는 수를 극해버리니 연간에 있는 계수가 파극을 당하게 되니 사주는 더욱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자수를 얻어서 얻은 이익보다는 무토가 투출해서 잃어버리는 실이익이 이익이 더욱 크게 되죠. 이런 경우 무토가 투출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선생님, 그럼 이 묘목으로 무토를 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묘목 가지고 무토 제하기는 간목이라든가 인목이면 좀 어떻게 좀 한번 들이대 보겠지만은 묘목 가지고는 왕토를 제할 수 있는 힘이 매우 부족하죠. 무술시가 되면 더 난리가 납니다. 무자시는 자수라도 있었죠. 그죠? 하지만 무술시는 또 술토의 뿌리를 두고 무토가 투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수 하나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죠. 이렇게 되면은 신금일간이 생기가 없다. 그죠? 너무 뜨거운데 뜨거운 모래가 나를 또 덮고 있죠. 어떻게 될까요? 성격이 굉장히, 이런 경우 어머니가 보살펴 준다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기축시 이렇게 되게 되면 그래도 괜찮은 것은 축토는 어떤 또 습토죠. 얘도 습토입니다. 그래서 뭐 정화가 일간 신금을 극한다고 하면 물론 계수로서 얘를 극하는 것도 해당이 되지만, 기토가 있으면 토생금 금생수에서 모두 할 수 있다. 살인상생도 될 수가 있다. 용어 어려우시면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단어 이 네 가지로 된 명료 용어는 많이 알아두실수록 사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이로움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네 단어 안에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죠. 살인상생이라고, 이 살은 뭐예요? 살은 실살이 되는 것이고, 이는 인성을 말해요. 이는 인성을 말하는 것이고, 상생은 이 칠살과 인성이 서로 상생해서 나를 생주해준다. 그래서 화살이라고 하죠. 살을 갖다가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축신은 나쁘지 않지만은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신금은 토가 생하면 신금 자체가 오금될 수밖에 없겠죠. 신금이 약간은 더럽혀지는 것을 감내해야 되는데, 사주 이렇게 되게 되면 기축시가 되면 임수가 없기 때문에 신금을 도세주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 경인시 또는 신미시가 되면 경금이 계수를 생할 수 있겠지만 지지로 화국이죠. 이렇게 되면 뭐 인목, 묘목이 다 화를 생하게 되고, 화는 결국은 금을 극해버리게 되니 계수가 얘를 막아줘야 되는데 계수가 힘이 없으면 정화를 못 막습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공격을 정화가 경금을 공격해버리면 경금이 또 계수를 못 생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금이 있다, 신묘시 같은 신금이 있다 하더라도 계수를 생하기는 좀 어렵고, 차라리 이렇게 임진시가 되게 되면은 계수도 진에 통근할 수 있죠. 이건 통근입니다. 그래서 임수계수가 묘인 진에 들어가서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아무리 묘고라 하더라도 임수계수가 진에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임수계수를 쓸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임수로서는 계수를 갖다가 임수는 신금을 도세주하는 것이고, 계수는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계사시 같은 경우에는 계수가 다시 있지만은 역시도 사묘 구조는 뭐 그렇게 보이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지지로 화국입니다. 계수 두 개가 뿌리가 지지로 하나도 없으니 이 또한 좋게 볼 이유가 만무하겠고요. 그 다음에 갑오시도 결코 좋은 생시가 아니겠죠. 4월에 5화까지 투출되어 있고, 간목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의 기운을 뺏어서 화를 생하는 목생화에서 다시 칠사를 생해서 나를 공격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이니, 사람이 사람으로서 이게 온전한 삶을 살기가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고, 오늘 그래도 괜찮은 생시, 아까 임진시 제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중에 괜찮은 생시는
이 병신시를 말할 수가 있겠는데, 신금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신금이 아니었으면 병신시는 절대 있어도 이거 관사론잡으로도 볼 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신금을 얻게 되면 신중 경금 임수 개수가 여기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 임진시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무술시 안 좋다고 했고요. 기해시 같은 경우에는 해수로 이렇게 해묘 한목한다 하더라도 해수를 얻어서 화를 갖다가 통제시켜 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오늘 중에서는 임진시 또는 병신시가 가장 무난한 생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불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